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개인분들이 종목을 찾을 때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답답하고 정보의 지금 결여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과 같은 이제 루트를 통해서 종목을 많이 찾으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참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이런 걸 안 해본 게 아니지만 솔직히 바쁘기만 되게 바쁘고 신경만 되게 쓰고 돈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찾은 종목들이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린 방법에서 라는 거에 의해서 어떤 종목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는데 이게 검증된 슈퍼개미가 샀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다. 또 큰 세력이 샀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사면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예를 들어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종목을 찾으려는 건 우리가 지금 주관식 시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그냥 주식을 할 경우에는 시중에 우리나라만 해도 2, 3천여 개의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앞으로 미래를 받을 거냐라고 해서 지금 주관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주관식이니까 3천 개 중에 몇 개겠죠. 3천 개 중에 2, 3천 개 중에 몇 개일 건데 이게 거의 주관식 시험이니까 그거를 다 이제 공부하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몇십 개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답을 알려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답을 알려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관식 시험을 객관식 시험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식 시험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그렇게 수백, 수천 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슈퍼 개미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 정보도 없고 다 회사 다니시고 또 가정 주부시고 하시면서 바쁘신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봅니까? 다 매일 사람들은 그러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슈퍼 고수분들은 아침에 경제신문을 읽고 말이 그렇지 경제신문 읽는다고 저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몇 년이 몇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투자를 하면서 선물이나 금리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데 5년, 7년 저도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년, 8년 걸리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신데 어떻게 아시십니까? 그래서 이제 주관식을 저는 그냥 객관식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돈만 들고 힘만 들고 신경만 쓰이고 해서 영양가 없는 걸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식을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슈퍼개미들 여러 개를 산 거 보니까 A라는 회사를 사고 2번은 B라는 회사를 사고 3번은 C라는 걸 사고 했는데 큰 세력 이런 블랙록 펀드 같은 것 같은 4번 같은 경우는 D라는 거를 섹터를 추천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E라는 것들 추천한다.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서 고르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공부를 해도 여기서 고르면 되는 것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쉽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돈을 벌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화해서 이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예를 들어서 슈퍼개미 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경우인데 이제 검증된 슈퍼개미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슈퍼개미 분들도 솔직히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슈퍼개미 분들도 다양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기꾼들도 있고요. 뭐 어디 상도 받고 개미들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뭘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사기입니다. 그냥 회원제로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사기다, 누가 검증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솔직하게 제가 찾아보는 분들을 좀 몇몇 말씀드릴 거고요. 그분들의 이제 스타일이 솔직히 좀 다릅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한 영상에서 그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10명에서는 그냥 제가 그분들을 왜 좋아하는지, 또 그분들은 각각 성향이 어떻게 다르고, 이제 그분들이 투자한 종목을 살 때도, 또 만약에 그분들이 투자한 종목 중에서 또 고르려고 해도 그분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런 것들은 좀 다음 영상에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크게 박영옥 님과 저 같은 경우는 조문원, 이 두 분 정도를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요. 뭐 세력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블랙록 펀드를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본론인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 평소에 이제 박영옥이라고 이제 치게 되면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한 20년 정도 전에 5천만 원 정도의 주식 투자를 해서 한때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년 전 2018년 16년 뭐 정도 장이 좋았을 때는 한 2천억까지 자산이 뭐 이렇게 형성을 하신 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박영옥이랑 치고 뉴스란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면 뭐 대륙제관, 국보디자인, 여기 캠시스, 알톤 스포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조강피역,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좋은 게 이런 분들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박영옥 최저가 대륙제관 지분 늘려 라고 하시면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에 매수했다 이런 금액도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근데 뭐 이게 다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영상도 보면은 뭐 알톤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이런 걸 안 나와 있죠. 지분이 얼마에서 늘었다 이런 것들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은 좀 좋은 것들이 뭐 이제 다른 영상을 또 찾아보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뉴스나 블로그 글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왜 이런 것들을 매수했는지 이유 같은 것도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참 좋은 여행 같은 걸 왜 샀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조문원 이분도 뭐 여기 보시면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슈퍼개미 뭐 이런 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목의 흐름을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게 블랙록이라고 치면 솔직히 잘 안 나옵니다. 블랙록이라고 치면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 나오죠. 뭐 이렇게 신임 대표님 얘기 나오고 뭐 극단적 결과 나올 수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치지 마시고 지분이라고 치면 이렇게 두산인프라코 지분 5% 비율, 삼성생명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블랙록, 실리콘업소 지분율 5.14에서 3.8%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종목들을 좀 어디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하시면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회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종목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이나 뭐 조문원님이라든가 박영옥님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 뭐 슈퍼개미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 글들을 찾아보고 하면은 같이 좋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블로그 같은 글도 좀 찾아보시면 실제로 박영옥님이나 조문원 같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여러 가지 뭐 오프라인 행사에 직접 가셔서 그 후기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뭐 글 같은 걸 블로그에 썸머리한 글 같은 걸 보면 자세히 보시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종목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친다는 의미는 이제
동일하게 그 섹터를 좋게 보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뭐 이런 슈퍼개미 분들 두 분 겹치고 거기다가 이제 블랙록 같은 데도 지분 공시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는 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그 섹터를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겹치고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객관식을 주거나 하시는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조금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을 내고 이렇게 문자 서비스를 받으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정보를 뭐 새 시장에서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소중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돈을 내고 이거 받으시는 거, 이거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마지막에 1,000원에서 3,600원에서 이불량 넘길 때 이거 받으시는 거거든요. 정부 카페 이런 거 받으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유하는 건 웃기지만 이 1,000원에 사시는 겁니다. 1,000원에. 1,000원짜리에 사시는 거니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오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본 거죠. 이 중에 이제 정답을 찾아야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 정답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두 개가 답일 수도 있고요. 세 개가 답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다섯 개가 답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어, 검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뭐, 여기도 보면 블랙록 같은 경우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5% 보유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에는 얼마에 샀는지가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디서 보냐? 이제 전자금융공시라는 이런, 다트 전자공시네요. 전자금융공시에 이제 통합검색 제가 다른 걸로 검색을 해서 그렇고요. 전자금융공시라고 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사이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시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서 관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뭐 최근에 이제 뭐 지분 증가나 이런 사항들 뜨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만들면 이제 공시 서류 검색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다트에 들어가셔서 공시 서류 검색에 보시면 상세 검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세 검색의 항목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상세 검색 항목이 나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제출인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출인 명에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박영웅 님이 이 지금 최근에 산 금액, 주식 같은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고 싶다. 그럼 이제 박용욱 님이란 제출 임명을 넣고요. 기간은 이제 뭐 3년 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보디자인, 아까 전에 봤던 회사들이 나오죠. 국보디자인, 대륙제관, 대동공업, 알톤스포츠, 조강피역,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국보디자인 같은 경우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분 증가가 보유 주식 수가 얼마큼 늘었는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변동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취득 처분 단가와 증감, 그러니까 뭐 이게 14,700원에 1,700주를 산 거죠. 이제 세부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확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정도의 이게 뭐 얼마씩 주식을 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보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이 사람이 샀는데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보기에도 좀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사시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보시면 이것만 이번에만 산 게 아니라 뭐 그 전에도 샀겠죠. 사셨으면은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8월 30일 날 하신 거고 8월 14일에는 도대체 얼마를 사신 건가? 여기 보시면은 이때는 5.1% 이때 처음 공시하신 거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7만 주를 15,000원에 샀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 사면 뭐 이분보단 싸게 사니까 뭐 손해볼 건 없겠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조문원 제 생각엔 조문원 이분은 제가 알기로 좀 사신 지가 오래돼서 전체로 검색을 해야 될 겁니다. 검색을 하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이게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BYC나 박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회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BYC도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오게 됩니다. 32,000주를 사셨는데 평단 얼마에 사셨다. 이게 36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왜 샀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조문원 BYC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지금 뭐 나옵니다. 다 이제 뭐 슈퍼개미 조문원 BYC 5% 매수 임대사업 부각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 왜 샀는지 다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다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뭐 난 아닌 것 같다.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샀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다. 라고 하면 안 사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나도 정말 이제 그런 것 같다. 이 사람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사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받는 정보보다는 훨씬 제가 오랜 좀 기간 동안 나름은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해보니까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도 블랙록. 근데 이거는 제가 블랙록으로 하면은 이게 좀 블랙록 어드바이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오래 걸리네요. 예, 아무래도 이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유닛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보시는 게 나오죠. 근데 이게 UK라 아마 영국계 이거는 안 거니까 이 LCC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블랙록도 계열사가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메리츠 화재 이렇게 나오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블랙록은 제가 이건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왜냐하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를 보게 산 게 저는 블랙록이 투자를 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해서 산 게 저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화학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 블랙록 펀드 이런 것들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해서 뭐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을 보고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샀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뭐 2018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를 블랙록 펀드에서 이렇게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에서 이렇게 7만원 뭐 이런 가격대에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2016년, 17년 정도에 아마 이렇게 6만원, 7만원 정도에 이렇게 블랙록 펀드를 샀었는데요. 아마 지금 금호석유 화학이 뭐 지금은 비슷한 가격이네요. 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아마 처음에 블랙록 제가 지금 명확하게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전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해서 블랙록 펀드 그쵸 2017년 요때 뭐 이럴 때 제 기억에는 이렇게 샀었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처음에 공시했을 때 저는 그 가격 5만원대 가격인가 그 가격을 샀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사실상 블랙록 펀드 금호석유화학은 또 블랙록 펀드만 보고 산 건 아니고요. 이때 뭐 박주영, 박창구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이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와 대주주 자녀분들인데요. 이때 2016년, 17년에 아마 주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6년, 17년에 이렇게 많이 요때 5만원, 6만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때 사실은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하고 이제 10만원인가 그때 가량 갔을 때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또 이제 문제점, 이게 좀 유의하실 점이 그냥 이렇게 종목만 찾아서 그 종목, 얘네가 샀으니까 사도 되겠지, 뭐, 슈퍼개미가 샀으니까 사도 되겠지, 또는 블랙록 펀드가 샀으면 사도 되겠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객관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또 이거 말고도 또 이렇게 객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리츠 존니나 이런 분들이 이제 펀드 같은 것들을 운영하시는데 펀드에서 최근에 매수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 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매수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있나 라고 해서 그 펀드 데이터에서 값들을 뭐 종목들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슈퍼게임이나 이런 분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 펀드나 이런 외국계 뭐 피델리티나 이런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공부하고 조사하다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느 섹터와 어느 종목들을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만약에 뭐 여기서 뭐 문자 받아가지고 뭐 SK 하이닉스가 뭐 앞으로 좋을 것 같다, 뭐 그건 다 알죠. 뭐 그거는 솔직히 뭐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뭐 1, 2년 전부터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맨날 TV나 뉴스에서도 4차 반도체 산업의 쌀이다 뭐 다 얘기하는데요. 뭐 그런 거를 보시고 뭐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선구안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얘네들이 이런 A, B, C, D, E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하나하나 한 종목씩을 공부하면서 뭐 또 슈퍼개미 분들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런 게 좋아 보여서 매수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큰 세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알려주지 않죠. 알려주진 않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을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주관식을 객관식화 시키고 이 중에서 하나하나 공부해서 자기가 정말 투자할 종목을 이렇게 선별을 한 다음에 그 종목을 매수해서 1년, 2년 지켜본 다음에 공부를 해나가고 지켜본 다음에 100%든 200%든 200%든 수익을 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실력으로 이제 남으시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 받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뭐 이거 뭐 3, 40% 먹고 팔고 뭐 급등하는 종목 100%, 200% 먹고 팔면 뭐 합니까? 남는 게 없는데 뭐 주식을 솔직히 뭐 1년 뭐 만약에 뭐 난 주식 1, 2년 재미로 하고 말겠다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어차피 뭐 이렇게 일으나 저렇게 일으나 똑같으니까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내 주식을 끝장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뭐 진짜 내가 잘 배워서 우리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주식으로 돈 좀 벌고 싶다. 그러니까 내 자녀분들한테도 나중에 좀 내가 잘 배워서 내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 없이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들을 몇 번 거치셔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실력이 이런 게 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이거는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저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무조건 다 성공한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낸 적도 있고 뭐 손실 난 적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래도 뭐 한 10% 20% 손실 나서 판 적은 있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웬만하면 손실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이렇게 투자하는 데도 있어서 또 이제 종목을 객관화 시켰다고 하지만 이제 슈퍼개미들 같은 것도 경우도 이제 뭐 박영웅님이나 조문호님 같은 분들 경우도 좀 이게 그 투자하는
뭐라고 할까요? 스타일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화 시킬 때도 조금 뭐 그런 성향을 반영해서 객관화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제 블랙록 펀드 같은 경우도 좀 이게 그냥 막 싸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얘네들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큰 세력이지만 뭐 한 6개월, 1년 정도 단타성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단타성으로 들어왔는지 솔직히 매수했다가 좀 뭐 스토리가 훼손돼서 팔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뭐 이제 좀 짧게 보유하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주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찍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서 종목들을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개인의 그런 주식 실력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